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고 해서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32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내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잠깐 멈추시고요.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풀이와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32쪽 1번 문장을 보고 맞으면 동그라미표, 틀리면 X표 하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보세요. 1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cm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부피의 단위로요. 2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제곱미터, 제곱미터는 우리 넓이의 단위죠. 따라서 여기 1세제곱cm에서처럼 이건 틀린 부분, 틀린 것이고요. 이것을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세제곱미터. 이것을 세제곱미터라고 바꾸어서 써야 합니다. 세 번째,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를 쌓는데 부피가 1세제곱cm인 쌓기나무가 10,000개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 교과서에서 했었죠. 이제 이것이 부피가 1m인 정육면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피가 1세제곱cm인 쌓기나무가 가로에 100개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 세로에도 100개 들어가고 높이 이 위로도 100층까지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 들어갈 수 있냐면 100개 곱하기 100개 곱하기 100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실제 계산하면 1, 10, 100, 1000, 10,000, 100,000, 100만 부피가 1세제곱cm인 쌓기나무가 100만 개 필요합니다. 이걸 쌓는데. 따라서 10,000개가 아니고요. 이것은 고쳐서 100만 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계산할 때 1세제곱미터를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다 라는 내용도 같이 공부했었죠. 2번 전개도를 이용하여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상자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자, 우리 이 전개도를 가지고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어질지 예상할 수 있죠. 자, 상자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가요? 자,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구해주면 되죠. 선생님은 이것을 밑면, 이제 밑넓이로 할 거고요. 이것이 세워지면서 이 부분이 높이가 되겠죠. 자, 그렇게 부피를 구해줄 텐데요. 자, 그러면 밑넓이가 100 곱하기 60 밑넓이 되고요. 그리고 높이는 3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100 곱하기 60 하면 6000입니다. 6000 곱하기 30을 계산하면 그리고 공 4개 18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렇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두 번째, 상자의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어 보세요. 아, 세제곱미터로. 우리가 세제곱센티미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18만 세제곱센티미터죠. 따라서 이것은 0.18 세제곱미터다 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100만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0점부터 시작해서 소수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면 여러분 이걸 미터로 바꿔서 계산을 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게 1미터, 그리고 이것이 0.3미터, 이게 0.6미터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의 곱셈으로 계산해서 1 곱하기 그리고 0.6 곱하기 0.3 이걸 계산해도 0.18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0.18 세제곱미터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다음, 상자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건널비는 이 넓이를 사실 다 더해주면 되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분, 이 직사각형 넓이를 한 번에 구해주고 그 다음 이 넓이와 이 넓이는 하나만 구해서 2를 곱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 넓이는 60 곱하기 30이에요.
60 곱하기 30 여기에다가 2를 곱하고요. 그 다음 큰 직사각형 몸통 부분에 있는 건 100에다가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30이죠. 또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3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60 더하기 30 더하기 60 더하기 30 해서 180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100 곱하기 18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60 곱하기 30, 1800 그리고 2를 곱하면 3600 100 곱하기 180 계산하면 18000 되겠고요. 이걸 계산하면 21600이 되겠죠. 따라서 상자의 건널비는 21600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육면체 모양의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정육면체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죠. 정육면체 모양의 컨테이너의 부피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입니다. 왜냐면 이 한 변의 길이를 2번 곱했을 때 밑넓이가 나오고 또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계산하면 64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의 부피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어 보세요. 우리가 이걸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로 바꿔주면 되죠. 1 세제곱미터가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64 세제곱미터는 6400만 세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컨테이너의 건널비는 몇 제곱미터인가요? 우리가 정육면체에서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6을 곱해주면 되죠. 한 면의 넓이가 지금 4 곱하기 4거든요. 그리고 이런 면이 6개 있는 거잖아요. 정육면체에서는 면의 모양이 모두 다 합동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16 곱하기 6 해서 96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컨테이너의 건널비가 되겠고요. 4번, 실제 부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이어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뭐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에 대한 감각을 잘 알고 있는지, 얼만큼 되는지 잘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우리 1 세제곱 센티미터는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 그리고 1 세제곱미터는 굉장히 크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예요. 1m.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1 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 이것이 1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자, 그러면 휴직값을 생각을 할 때 30 세제곱 센티미터는 이거의 30배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제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다고 3 세제곱미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클 것 같고 그래서 휴직값은 대략 3000 세제곱 센티미터에 가까울 것이다. 짐작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방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세제곱 센티미터를 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죠. 물론 숫자가 굉장히 크다면 모르겠지만 3만 세제곱 센티미터는 지금 1 세제곱미터도 안 돼요. 따라서 방의 부피는 대략 30 세제곱미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와 같은 정육면체를 30개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와 같이 연결해 줄 수 있고요. 지우개는 굉장히 부피가 작죠. 그래서 이런 1 세제곱 센티미터 짜리를 몇 개 넣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거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냉장고의 부피. 우리 아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가 1 세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1.5 세제곱미터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150 세제곱미터는 너무 크고요. 1500 세제곱센티미터는 너무 작고 여러분 이 문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1 세제곱센티미터 정도 부피가 되는 물건 그리고 1 세제곱미터 정도 되는 실제 물건을 여러분 보고 아 이게 이 정도가 1 세제곱미터구나. 이 정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구나 라고 감각을 어느 정도 익히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두 직육면체의 부피는 각각 280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여기 보면 8cm, 5cm 그리고 몰라요.
그런데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8 곱하기 5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 280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40, 40에다가 몇을 곱해야 280이 될까요? 280 나누기 4를 하면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이 7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높이는 7cm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밑넓이 보면 2 곱하기 네모가 밑넓이죠. 그리고 높이가 10인데 이걸 계산했을 때 280이 나와야 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2하고 10하고 곱셈으로 써야죠. 2하고 10하고 곱해주면 20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곱셈이 되어 있을 때, 괄호가 없을 때 곱셈이 있다면 이거 순서는 바꿔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 곱하기 네모는 280.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값은 14cm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혹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 초록색 네모 있죠? 초록색 네모 곱하기 10이 280인 거죠. 그렇죠? 이 초록색 네모의 값이 무엇이냐? 280을 10으로 나눈 값, 28. 이 초록색 네모의 값이 28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초록색 네모가 사실 2 곱하기 네모예요. 이것이 28이 되어야 하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네모의 값은 14다라고 하는 걸 이 식에서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준기는 과자 공장에 다녀온 뒤 과자 상자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준기가 만든 과자 상자의 부피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자, 이와 같은 과자 상자, 좀 특이한 모양의 과자 상자를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상자의 모양은 어때? 멋있어. 이런 상자의 부피도 구할 수 있을까?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자,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썼던 도전 수학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이것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전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준 다음 여기 원래는 없는 빈 공간의 부피를 구해서 빼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요. 큰 직육면체의 부피에서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빼는 겁니다. 또는 직육면체를 나누어서 부피를 구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면 직육면체가 하나, 둘, 셋, 3개 나오죠. 세 직육면체의 부피를 각각 구해서 더해줄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 이렇게도 나눠줄 수 있죠.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서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3가지 정도 있으니까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먼저 첫 번째 큰 직육면체의 부피에서 작은 직육면체, 원래는 빈 공간인 부분,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뺀다. 자, 이렇게 방법이 있고요. 자, 실제 계산을 해보면 큰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넓이 8 곱하기 7 그리고 높이가 2cm. 자, 이것이 큰 직육면체의 부피이고요.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 3 곱하기 이 부분이 2cm가 되겠죠. 전체가 8인데 여기가 3, 여기가 3이니까요. 따라서 3 곱하기 2가 밑넓이 그리고 높이는 똑같이 2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56 곱하기 2 계산하면 112, 3 곱하기 2, 6, 6 곱하기 2 하면 12, 112에서 12를 뺀 값 100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선생님이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누었을 때 직육면체의 부피 이쪽 부분 그리고 여기 구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이 직육면체의 부피와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똑같아요. 왜냐면 모양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3cm, 여기가 3cm, 높이도 2cm로 똑같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하나만 구한 다음에 2를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법 2는 주어진 입체 도형을 직육면체 3개로 나누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큰 직육면체 보면 여기가 3cm니까 이 부분이 4cm가 되겠죠.
그래서 밑넓이는 4 곱하기 8, 8 곱하기 4, 그리고 높이는 똑같이 2cm가 되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의 부피를 생각을 해주면 3 곱하기 3, 이것이 밑넓이고요. 그리고 높이는 2. 그런데 이런 부피가, 이런 직육면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 2를 또 곱해주면 되죠. 자, 이걸 계산하면 8 곱하기 4 곱하기 2 보면 32 곱하기 2에서 64 더하기 3, 3은 6, 6이 12, 12 곱하기 2 해서 20, 12 곱하기 2, 32. 여기서 12가 아니라 9 곱하기 2군요. 그래서 9 곱하기 2, 18 곱하기 2 해서 36이 되겠네요. 그래서 1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으면 답하세요. 식을 잘못 쓴 친구를 모두 찾고 잘못 쓴 이유를 말해보세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지금 이 건널비를 구하려고 해요. 6면의 넓이 합이니까 맞아요. 나는 6면의 넓이를 모두 더할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슬기. 합동인 면이 3쌍. 맞아요. 직육면체에서 3면의 넓이를 구해 각각 2배를 한 뒤 더해볼래. 여기 구해서 2배, 여기 구해서 2배, 여기 구해서 2배 하면 되죠. 그래서 12 곱하기 8이 지금 이 부분이고요. 또 12 곱하기 7, 그것이 12 곱하기 7이 여기고요. 그리고 8 곱하기 7이 여기죠. 그래서 각각의 면의 넓이를 구해서 2배 한 뒤 더한 거고요. 지혜. 합동인 면이 3쌍.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어. 계산을 한 걸 보면 12 곱하기 8 더하기 12 곱하기 7 더하기 8 곱하기 7. 이건 3쌍이라는 성질은 이용한 것은 맞는데 3면의 넓이를 합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2를 곱해 주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냥 이건 3면을 더한 것 뿐이에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더한 것 뿐이기 때문에 이것에 2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준기. 그래서 지혜는 잘못됐고요. 나는 한 밑면의 넓이를 2배 하고 옆면의 넓이를 더해야겠어. 그렇죠. 한 밑면의 넓이. 예를 들어 밑면을 무엇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밑면으로 한다면 12 곱하기 8에 2배를 하고 나머지는 그 길쭉하게 된, 아까 전개도에서 봤었죠. 우리가 전개도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것을 따로 구하고 또 이걸 구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 더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일단 밑면에 2배를 해야 되는데 준기는 2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여기 7을 곱한 건 맞아요. 근데 12 더하기 8 이것에 또 2배를 해 주어야, 지금 2배를 안 하면 그냥 이만큼의 넓이만 구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길이를 2배 해서 여기까지 넓이를 한 번에 구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 이 전개도를 생각을 해보면 12 곱하기 8, 지금 준기가 한 풀을 보면 이 부분의 넓이를 일단 2배를 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들을 여기와 여기와 또 저쪽 뒤와 이쪽까지 다 구해 주어야 하는데요. 곱해 주어야 하는 세로 길이는 7cm예요. 그럼 가로가 12, 여기요. 또 이쪽 8, 또 여기 12, 또 이쪽 8. 그래서 12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8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12 더하기 8에다가 2를 곱해 주어야 하는데 또 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명은 다 맞는데 식을 세운 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잘못 쓴 친구를 찾고 잘못 쓴 이유를 말해보세요. 잘못 쓴 친구는 지혜와 준기입니다. 잘못 쓴 이유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 정말로 설명하는 것처럼 먼저 지혜는 식을 왜 잘못 썼냐면 합동인 면이 3쌍이라고 했죠. 이건 맞아요. 그래서 세 면의 넓이의 합을 구한 다음 2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2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준기는요. 준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밑면의 넓이, 여기까지는 잘 구했어요. 근데 구한 다음 2배를 해야 하는데 한 밑면의 넓이만 구했죠. 그리고 하나 더 잘못된 것은 옆면의 가로,
잘못 구했죠. 그래서 옆면의 넓이도 잘못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히 준기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게 밑면이에요. 여기에 2배를 했어야 되고, 이것이 옆면인데 여기 옆면의 가로가 이거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 쓴 식을 바르게 고쳐보면, 지혜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2배만 해주면 되거든요. 지혜가 세운 식 12 곱하기 8 더하기 12 곱하기 7 그리고 8 곱하기 7, 이것의 2배를 하면 올바른 건널비 계산하면 472가 될 텐데, 볼게요. 96 더하기 84 더하기 56에다가 2를 곱하는 거죠. 계산하면 이거 2개 더하면 180, 이거 더하면 236, 236에다가 2를 곱하면 472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다음 준기 같은 경우에는 12 곱하기 8에 일단 2배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옆면의 가로를 구할 때 12 더하기 8, 이것에 2배를 해야 옆면의 가로예요. 그리고 세로는 7,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96 곱하기 2 계산하면 192가 되고요. 192 더하기 계산하면 20 곱하기 2, 20 곱하기 2 하면 40 곱하기 2, 28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역시 472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풀이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